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식목일인 오늘 아침 전북은 전주가 11.4도를 기록하는 등 8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17도 등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그치고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더라도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이 있었죠. 고 홍수연 양의 어머니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고 홍수연 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면제와 혈압약 등 알약 100여 개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 양의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딸에게 참고 견뎌보라고 말했던 게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다며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때 너무나 내가 죄책감이 커서. 홍 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5년간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고 온종일 집에 머물며 딸과 관련된 기사들만 살펴봤습니다. 잠도 뭐 자다 말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린 여고 실습생을 실적 경쟁으로 내몰았던 회사는 사건 이후 가족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와갖고 사과를 하고 수연이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어린 여고생의 죽음 앞에 아무도 머리 숙여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회가 홍 양의 가족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실적 압박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건데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고 홍수연 양은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늦은 저녁까지 콜수를 채우거나 고객과의 통화 녹취를 들어야 했습니다. 회사는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산재를 승인하라.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고 홍수연 양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콜 할당량 및 실적에 대한 압박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관되었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이어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일체 자료를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그 결론을 내주시거든요. 숨진 홍 양처럼 우울증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금융권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창의 한 액비 업체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뇨를 불법으로 밭에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곳인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액상비료 운송살포 지정 차량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탱크로리가 분뇨를 담습니다. 차량을 뒤따라가 보니 인적이 드문 사료작물 밭으로 향합니다. 밭 근처에 주차한 차량은 살포기를 트랙터와 연결한 뒤 작물 곳곳에 뿌려댑니다. 수익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경작지에 살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새까만 분뇨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논이나 밭에 그대로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액비 살포 면적에 따라 고창군으로부터 한 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 업체는 평소에도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반에 두세 번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어와요. 그 업체가. 최근 2년 사이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번 한 번 어떻게 좀 처리를 바랍니다. 한 번 또 제대로 걸린 적이 한 번 있었고 조금 못하니까.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액비 업체가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주민청원을 통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주민 80여 명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10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에 마을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유해 물질을 함유한 연초박과 피마자박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최근에서야 조업 정지와 일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며 익산시의 지도 점검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민관 공동대책 기구 구성과 환경 기초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시나 도에서 좀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라도 지금 빨리 이 시에서 대책을 사용해서. 익산시는 주민 요구대로 민관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겠지만 환경 기초조사의 경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민 청원을 통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 청원으로 해서 환경 역학조사를 가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두 후보의 전북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안철수 경선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안 후보는 7번째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 75%로 과반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9일에 열릴 조기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짜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전북의 인사와 예산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방법론은 제각각입니다.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가지 사무들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엇비슷하지만 눈에 띄는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문 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안 후보는 새만금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문 후보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안 후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3일에 전북을 찾아 따로 전북 공약을 발표할 정도로 전북에 애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북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전북 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게 전부여서 전북 공약 발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둘째 아이부터 주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지급합니다. 17번째를 맞는 옥천골 벚꽃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의 출산 장려금은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1.4km에 이르는 순창의 경천을 따라 새하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는 카누 체험과 맨손으로 장어 잡기 같은 색다른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꽃 구경과 더불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실군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만든 8군데 다독다독 도서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독다독 도서관은 아동센터를 방문해 책을 읽어주거나 독서 토론회와 작은 별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저녁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매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같아요. 남원시가 제72회 식무기를 맞아 금암공원에 개나리와 조팝나무 등 2,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남원 요천에서 밤에 횃불로 고기 잡는 금암어화는 남원 8경 가운데 하나인데 금암공원은 이런 유래를 간직한 곳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 즉 규제가 없는 시험 공간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위해 국내 유일의 유턴 특구를 새만금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북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만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운동본부는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최저임금 만원 인상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익산시 여산면 70살 양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냉장고를 비롯한 집기와 건물 내부 118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의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